전현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현희가 참고로 지금 고발 조치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시의원이죠. 이종배 시의원이 네. 고발 조치를 했고 서민 네? 민생대책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 놀랬잖아.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서민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전현희를 고발한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봐야 되는 게 이게 김건희 여사가 살인자다라고 발언한 건데 네. 그거가 뭐 면책 특권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네, 뭐 그런 얘기가 있긴 한데 뭐 음. 말이 그렇지 얘네들이 또 그런 애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저기 판결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보나마나 뭐 뭐 그냥 해결될 겁니다. 아마 어. 그러니까 김의겸 같은 애가 그때 면책 특권 됐죠. 면책 특권이 돼가지고 수사 뭐 이런 거 보면은 근데 그때도 개웃겼던 게 면책 특권인 거를 그때 처음 알았는지 몇 네. 날 며칠 한 몇십일 동안 한 계속 고민하다가 거의 1년 가까이 있다가 네, 한 그거를 거예요. 무슨 뭐 막판에 가서 네. 면책 특권이니까 뭐 저기 불송치를 했다. 이거는 경찰이 네. 그냥 눈치 봤던 거라고밖에 안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네. 국회에 면책 특권이 있다는 거 그때 처음 알았어요, 진짜. 아니 그걸 1년 동안 고민해서 알았던 거니까 발표한 거니까. 그러니까요. 자, 전현희가 그때 이제 얘기했었던 권익위 이제 그 간부의 극단 선택에 대해 가지고 네. 이번에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이게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민병덕이가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본인이 남긴 자료에 따르면 심리적으로 힘들다. 내 생각과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라고 네. 하는데 외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증거가 나온 거 아니냐라고 하는 엉뚱한 소리를 또 민병덕이 진짜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이게 어떻게 뭐 김건희 여사 파우치에 대해 가지고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오히려 민주당 쪽에게 외압을 받은 것인지 김건희한테 외압을 받은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 최민희 같은 애가 이제 방통위원들 괴롭히는 거 보면은 이 권익위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가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책임 소재를 따질 때 한번 좀 보세요. 그 청문회를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시면 이번에 추가적으로 좀 알려진 거를 보니까 김건희 여사 파우치 문제에 대해 가지고 무려 80일 동안 매일같이 정보 공개를 요구했던 데가 바로 민주당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80일 동안 이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도 그 민주당 그 희한한 애들이 눈 막 시퍼렇게 뜨고서 막 정보 달라고 요구하는 것 네. 자체도 스트레스일 건데 네. 하물며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80일 가까이나 정보 제공에 대해 가지고 압박을 받았으면은 네. 이거야말로 폭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러니까 네. 괴롭혔을 거라고 막연히 심증만 있었는데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네. 영부인 가방 관련해서 80일 동안 매일 한 번꼴로 자료를 요구했다는 그러니까요. 이런 팩트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누가 이제 거기에 책임이 있는지를 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유족들의 입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유서가 나온 것도 아니고 유족들이 말한 것도 아닌데도 지네들이 지레짐작해서 계속 살인자로 몰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비정상적인 거죠, 사실은. 참으로 다행인 게 그 유족분들이 메시지를 안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도 그 유족분들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으면은 네. 또 다시 뭔가 우리 남편의 뭔가 억울한 죽음을 뭐 밝혀달라 막 이런 식으로 또 막 시위하고 그것도 민주당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옆에서 낼름거리면서 그거 기다리고 있을걸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 진짜 거기 국민의힘 뭐 여사님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아마 유족이 입장 발표를 했겠죠. 근데 그게 그렇죠. 아니니까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쨌든 유족이 입장을 안 내는 건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런 거에 이제 고인의 죽음이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뜻을 존중해 주는 게 맞는데 계속 이걸 가지고 우려먹고 이게 아주 도가 텄어요. 특히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사망하신 분의 와이프분께서는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정치인들이 이제 빈소에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괜히 이게 정치적으로 뭐 좀 이렇게 되는 게 부담스럽다. 네. 그거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은 뭐 아무 짚을 관심도 없습니다 지금. 네. 네. 그러니까 김문기 씨 같은 경우는요. 이재명 밑에 부하 직원이었고 같이 이제 골프도 치러 갔었던 사이고 어쨌든 대장동 사업을 같이 한 사이기 때문에 이분의 죽음에 대해서 이재명이 책임 있는 건 이건 맞아요. 그런데 이 디올백은 전혀 이 차원이 다르죠. 디올백은 민주당과 이런 좌파들이 권익위에다 이걸 배당을 하고 계속 권익위를 괴롭혔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이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요, 진짜.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권익위원장께서 제대로 지적을 한 게 아까 전에 이제 민병덕의 얘기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네. 반박을 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당사자들께서 외압이 있었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유족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 의결권이 없는 분한테 외압을 가할
갈 이유가 없지 않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종결을 할지 말지 같은 경우는 권익위원들이 모여가지고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 것이지 네. 이번에 간부라고 하는 분이 아무런 권한이 없거든요. 그렇죠. 뭐하러 그분한테 외압을 가지고 뭐 그걸 그건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왜냐면 그분이 그 위원장도 아니고 국장 대행이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또 신장식이 아 이거 진짜 조국혁신당의 신장식이 또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또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의 무슨 뭐 제보가 있다라고 하면서 아 정말 이거 국장이 사망하기 전날인 지난 7일 인사개장과 운영지원과 과장이 고인에게 좌천성 인사의 이동을 예고하면서 강한 항의와 고송이 오갔다는 제보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제보는 일단 들은 바가 없대요. 권익위원장께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와중에 그러니까 이런 예민한 시기에 인사 발령을 뭐 좌천을 시킨다 그러면은 이거 너무 속보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렇게 할 리가 없죠. 정무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또 역대급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죠? 전현희가 네. 고인의 빈소에 찾아가서 난동을 부렸다라는 게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빈소에 찾아가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 이 빈소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당신은 죗값을 치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미친 여자 아닙니까, 진짜로? 아 그렇습니다. 네. 정말 전현희 열심히 사네요, 진짜.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이 난동이 난동을 부렸는데 이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최고위원회에서 좀 밀렸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살인자 발언을 통해서 결국 이제 최고위원이 됐네. 열심히 산다. 야 이게 진짜 이재명 같은 경우도 여러분 기억나시는 것처럼 그때 이제 마지막 비서실장이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빈소에 가가지고 뭔가 좀 조문하기 위해 가지고 7시간이나 그때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분명히 유가족들이 정치인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재명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7시간이나 대기하다가 끝끝내 가가지고 결국에 조문을 하고 그 유족들이 그때 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야 내가 이재명이 안 오라 그래가지고 안 올 사람이냐 이런 얘기까지 했었던 게 이재명이거든요. 네. 고인의 어떤 죽음조차도 정치적으로 썼던 게 이재명이고 전현희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유족들이 눈에 안 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어떻게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걷다 대고 무슨 당신이 죗값을 치를 것이다 이런 지금 미친 소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상주가 엄연히 있고 상주가 그러니까 어쨌든 장례식은 고인을 보내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난동을 부린다. 이건 사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좌파는 이제 뭐 사람 아니게 된 게 오래 됐지만 이번에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좌파는 역시 그렇다는 거. 그렇습니다. 저희 그래서 전현희에 대한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또 우리 세미님께서 오셨네요. 네. 세미님께서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애들로 말씀하셨지만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좌파는 만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좌파는 뜻입니다. 만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또 판다치님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판다치님. 판다치님 출석해 네, 그렇습니다. 계시고요. 네. 그리고 또 아까 판다채 전에 슈퍼챗 좀 쏴라 좀 판다채. 이 댓글로 이렇게 날로 이게 읽어 주는 것만 해도 큰 특혜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읽어주길 바라고 있는데 왜 판다채만 읽어주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날로 먹으면 안 되죠, 판다채님. 네. 10,000원이라도 싸라, 10,000원이라도. 야.